네,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휘연구입니다. 네, 화면 좀 올려주시죠. 네. 네, 코로나 시대 해외 선교사 의견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그 연초부터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KWMA 실무팀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또 얼마나 들어오시고 또 현지에서 얼마나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선교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해외 선교사님 모두를 모집단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총 503명을 조사했습니다. 500명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사분들이 뭐 그 1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총 모집단에서 보면 500명이 굉장히 큰 숫자이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KWM에 같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예장 합동교단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의 선교 사역 실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교 상태를 보면 그 보통 이제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기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다 뭐 그렇게 좀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지에서 선교 활동 중인 분들이 76%니까 4명 중에 3명은 한국에 들어오시지 않고 계속 현지에서 좀 활동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현지 그 한국에 들어오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한국에 나가 계신 그런 분들 중에서 그 선교지로 돌아갈 계획을 좀 물어봤더니 네. 올해 안에 돌아갈 것이라는 계획이 32%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11월 달 조사인데도 12월 말까지 올해 안에 들어가실 분들이 꽤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말까지 돌아갈 계획이다가 20%니까 지금 선교지를 떠나 있지만 그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다시 돌아갈 계획으로 그렇게 리서치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인 대상으로 사역하는지 그다음에 현지인을 대상 사역하는지를 한번 여쭤봤더니 전체 뭐 거의 92% 거의 대부분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훈련 사역, 그다음에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시고 그다음에 캠퍼스 대학생들 신학교육,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사역들 교육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목회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주로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직한 선교 형태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외 선교사님들은 압도적으로 교회 개척해야 된다. 교회 개척해서 현지 지역을 개척해서 전도하고 제자 사역하고 이런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의미가 있었는데 디지털 온라인 사역도 이제 앞으로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는 순위로 보면 한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목회 코로나 이전 대비 그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코로나 이전 대비로 좀 사역 정도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50%도 안 되는 경우가 한 32%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명 정도는 아예 지금 코로나 전에서 지금 50%도 안 되는 경우이고 평균으로 보면 한 69%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목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비율이 성도의 교제가 이제 약화된 거, 그다음에 주일 성수 인식이 약화된 거 이런 측면에서 높게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한국의 국내 목회자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올해 6월달에 통합교단하고 조사한 게 있는데 똑같은 설문을 갖고 해봤더니요. 국내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다음에 출석 교인수 감소, 약간 좀 그 생각이 달랐는데 어쨌든 선교사님들은 성도 교제 약화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어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제 긍정적인 걸 물어봤는데 선교사님들은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했다. 이게 54%. 그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이나 컨텐츠를 개발했다. 이게 46.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계 긍정적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면 예배의 소중한 경험은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성동안 교제, 그다음에 신앙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이런 게 나왔는데요. 선교사님들하고 국내 목회자들하고 인식 차이가 있는 게 한 가지 발견됐습니다. 온라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온라인 컨텐츠나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좀 알고 계셨고 인식도가 좀 높았고요.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에서 온라인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국내 목회자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약한 인식을 좀 갖고 있어서 이게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올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콘텐츠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게 뭐 1위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성 변화다. 그다음에 현지 선교 봉사 사역 축소다. 이런 순위로 나왔는데 국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교회 학생, 교회 학교 학생이 감소가 되고 소형기 어려워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변화될 부분이 이제 선교사님들은 온라인으로 보셨고 그다음에 국내 목회자들은 이제 교인 수라든지 교회 학교가 좀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인식이 좀 이렇게 상이한 면이 나타났습니다. 네, 또 보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때 선교사역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지 선교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다가 91%예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느낌이 좀 뭉클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선교 활동을 하겠다 현지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고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왜 제가 좀 약간 뭉클했냐면은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 코로나 감염 경험 여부를 보니까 걸린 적 없다가 83%잖아요. 그런데 걸린 적 있으나 치료받아 나았다가 17%예요. 그다음 현재 걸린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 0.4%니까 합하면은 17%잖아요. 지금 현지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생각조차 하기 좀 어렵지만 선교사님들은 지금 현지에서 코로나에 좀 감염됐고 현재도 감염됐고 과거에 감염됐지만 그걸 극복하고 치료받고 나왔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지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대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까운 곳에 있다가 72%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코로나 치료를 위한 약품을 준비했다가 한 26%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 치료에 대한 의료 장비가 있다. 의료 장비는 약간 더 떨어져서 한 15%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파이낸스적인 문제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왼쪽 그래프 보십시오. 현재 후원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이 94% 거의 다 이렇게 후원을 받고 계신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후원을 받으면서도 어려우니까 경제적 활동 자비량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5분 중에 1명 정도 됐습니다. 한 20% 정도 됐고요. 그럼 이제 이 개인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이게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물어봤더니 한 50%니까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국내에서 교회로부터 후원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인으로부터 뭐 가족 친지나 개인으로부터 후원받는 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이제 교회로부터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인 기업으로 받는 거 거의 비슷한데 근데 코로나 이후에 후원 변화를 보니까 줄어들었다가 30%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가 62% 그냥 늘었다가 8%니까 비슷하다가 물론 제일 많지만 줄어들었다가 늘었다보다는 한 3배, 4배 정도 4배 가까이가 좀 줄어들었다가 높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해외 선교사로 지금 후원되고 있는 그런 지원되고 있는 그런 후원금이 약간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노후 준비를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 조사는 계속 매번마다 좀 하는 조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데이터로 보면 노후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37%예요. 그다음에 63%는 지금 노후 준비를 좀 못하고 계시니까 10명 중에 6명, 3명 중에 2명 가까이가 지금 노후 준비를 못하고 계신데 마침 또 지난해 말에 예장 통합에서 그 예장 합동교단에서 그 목회자 대상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데이터하고 비교를 똑같이 해봤는데 국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이 67%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거의 2배 차이가. 그래서 국내 목회자보다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노후 준비를 좀 못하신 상태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까지 선교 활동을 하고 나서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은퇴 후의 계획을 물어봤는데 선교지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가 24%니까 지금 현재 선교 활동 선교사님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 정도가 한국의 고향으로 안 들어가고 선교지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잘 모르겠다. 유배적인 태도를 취한 분이 한 33% 정도 됐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선교지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은 분들을 연령별로 보니까 40대까지는 뭐 14%, 17% 정도 되고요. 근데 50대도 한 21%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60세 이상이니까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일 텐데 60세 이상인 분들은 4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래 선교와 관련된 것도 좀 몇 가지 설문을 했거든요. 미래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선교 교육 강화를 통한 선교 의식을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선교 방법을 연구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교회 적극적인 선교 사역 지원.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후원자들이죠. 후원자들한테 선교 의식을 좀 확대시켜서 계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디지털 등 그 새로운 기술을 통한 선교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래 선교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미래 선교 사역 중에서 비중이 커질 사역 분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압도적으로 1위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옴니 채널에서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계속 병행적으로 하면서 이 미래 선교 사역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그 네트워크 사역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선교 교육, 선교 지도자 양육이고 그다음에 현지 교단이나 국내 선교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 사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파송 기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파송 기간에 선교사 코로나를 감염이 됐을 때 대응 조치가 마련됐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비율이 36%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가 제일 높아요. 47%. 그러니까 아마도 홍보가 잘 안 됐든지 하여튼 잘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코로나 감염 시에 필요한 도움이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약품 지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상담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파송 기간에 가장 부족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이건 가장 1위인데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선교사 멤버 케어, 복지적인 측면, 멤버 케어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파송 기간에서 외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야 무슨 얘기냐면은 파송 기간이 외부로부터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냐 했을 때 은퇴 이후에 선교사님들 은퇴 이후에 복지라든지 은퇴 이후에 계획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결과들만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시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제 문항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해외 선교사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높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이걸 데이터로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4분의 3이 현지에서 선교 활동 중이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도 현지 선교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91%는 압도적인 숫자가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할 것이라고 좀 그런 응답이 있었고요. 선교사 4명 중에 1명가량이 선교지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그다음에 한국 선교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선교지에서의 열심과 희생이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내 목회자와 달리 온라인 변화 인식에 대한 수용도 변화에 대한 수용도 변화 인식이 높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온라인 시스템 콘텐츠 개발이 가장 높았고요. 46%였는데 국내 목회자는 19%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온라인 예배나 콘텐츠 활성화가 이제 53%로 1위였는데 국내 목회자는 27%는 4위였다. 그래서 약간 선교사님들하고 국내 목회자하고 약간 인식 차이가 있더라는 거고요. 특히 온라인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파이낸스적인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선교사의 대부분이 후원으로 선교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후원이 줄어들었다는 비율이 30%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후원이 줄어든 상태다. 선교사에 대한 그런 지원이 확충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 네, 그다음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나 대응 장비, 약품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제 이것도 하나 발견사항입니다. 코로나 감염 시에 가까운 곳에 병원은 있지만 개별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 구비율이 낮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잘 백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파송 기간에 코로나 감염 대응 조치에 대한 인지율이 낮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파송 기간에 코로나 감염 대응 매뉴얼이 없어서
이거나 또는 매뉴얼이 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은퇴 이후의 노후 준비인데요. 국내 목회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서 이거는 이제 선교협의회뿐 아니라 협의체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이걸 좀 같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노후 준비 비율이 37%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일반인들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사실은.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갖고 같이 좀 이거를 좀 인식을 갖고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송 기간에 외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은퇴 이후다.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우리가 있으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래 선교 방향인데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 사역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미래 선교 사역 중에서 향후 비중이 커질 분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사역이라고 이게 뭐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선교사들의 온라인 사역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선교사 그러니까 성도들 후원자들이죠. 성도들의 이제 선교 의식 확대와 그다음에 이제 교회 지원 등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단히도 활성화가 좀 돼야겠다 이런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 이번 조사에서 그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